셀트리온 금요일 플러스 0.15% 상승, 제약은 플러스 0.25%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중 오르락내리락이 심한 상태에서 음봉의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은 목요일에 이어서 금요일도 매도를 하면서 275억의 매도를 보였고요. 기관들은 27억의 매수, 제약은 외국인들이 24억 매도, 기관들은 2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수요일날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의 평가는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분위기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진펜트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전망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은 오늘도 13만 9천 주의 매도고 기관들은 13,000주 매수로서 매수 규모가 수요일 이후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연이틀 외국인들의 매도는 단기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요일에도 프로그램 매도가 15만 4천 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직까지는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 분위기가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지난 수요일 셀트리온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진펜트라에 대한 전망들은 보수적이죠. 이에 따라서 회사에서는 진펜트라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진펜트라가 미국의 PBM 등 26개 처방집에 등재가 완료가 되었다. 연내에 미국 전역의 커버리지 대부분을 확보를 해서 블록버스터 등극을 앞당긴다, 이런 제목인데요. 75% 커버리지를 현재 확보를 한 상태고요. 80%를 넘을 것이다. 또한 리베이트 없이 진펜트라 자체 등재한 지역형 보험사, 이쪽은 리베이트 안 주는 거니까 수익성이 좋다, 이런 이야기고요. 25년까지 시장의 15% 이상 점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다 아는 내용들이 많습니다만요, 일단 진펜트라가 전체적으로 PBM과 보험사 처방집 총 26개에 올라와 있다는 것이죠. 물론 3대 PBM이 70%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만요, 나머지 사보험 쪽도 시간이 지나면 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 시장을 거의 다 커버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의료 현장에서 얼만큼 처방이 나올 것이냐, 이런 것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의료진, 의사들 쪽에 영향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미리 서정진 회장께서 의사들을 만나면서 발로 뛰는 현장 영업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진펜트라의 시장 점유율 목표를요, 2년 차인 25년까지 진펜트라만으로 최소 15% 이상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미국 법인의 최고 상업 책임자의 이야기를 보면요, 미국 IBD 시장을 대표하는 핵심 치료제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미디어 광고를 한다는 것이죠. TV, SNS 등 미디어 광고를 본격화하면서 진펜트라의 마케팅을 전방위로 이어가겠다. 그래서 15%의 목표 점유율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를 금요일 발표를 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결론적으로 앞으로 처방 수량이 얼마큼 증가될 것인가, 수치적으로 데이터로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2분기 진펜트라의 매출액은 22억으로 잡았는데요. 이것은 6월달 2주 정도 매출액이 22억이다. 그리고 7월, 8월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 4월 달에 등재가 됐던 ESI 쪽에서 보험 환급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매출은 본격적으로 성장이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8월 8일 날 나온 보고서 14개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진펜트라에 대한 매출액을 발표하지 않은 증권사들을 제외하고요, 발표한 9개 증권사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가장 적은 수치를 제시한 쪽은 진펜트라의 24년 매출액에 대해서요, 교보증권이 1902억을 추정을 했고요, 가장 높게 잡은 쪽이 한국투자증권으로서 2634억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9개 증권사들의 진펜트라에 대한 매출액 컨센서스는 2361억으로 현재 추정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진펜트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 보자, 보수적인 수치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한편 삼성증권에서 나온 8월 8일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요,
목표 가격은 유지를 했습니다. 제목은 합병 이후 이익 체력이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하반기부터 보험 환급급 개시되면서 진펜트라의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요. 8월 기준 보험 환급 후에 진펜트라로 처방 전환을 기대하는 환자 수는 4천에서 5천 명으로 예상이 되고요. 최근 추가 계약한 2대 PBM의 환급이 개시되는 4분기에도 매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IQVIA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진펜트라의 현재 처방 실적 기반으로 미국 매출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3대 주요 PBM의 예상보다 빠르게 등재된 만큼 진펜트라의 매출 성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보험 환급을 통한 처방 실적 성장은 하반기부터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처방 실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현재 처방 수량 데이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출발이기 때문에 아직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대형 PBM 가운데서 먼저 했던 한 군데 쪽의 처방 수량만 집계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월까지의 집계에 대해서는 아직은 보수적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8월달도 ESI 쪽에서 환급되는 처방 수량이죠. 7월보다는 증가할 가능성이고 9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10월, 11월, 12월 즉 4분기에 가게 되면은 이번에 체결된 두 개 PBM이 다 합세가 되잖아요. 4분기부터의 진펜트라의 매출액이 현재 미국 시장을 커버하고 있는 75% 이에 대한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물론 IQVIA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7월 26일 기준으로는 3%의 시장 점유율로서 기존의 삼성쪽 거를 앞섰다. 그래서 7월달 시장 점유율의 추이를 보시게 되면 7월 5일날은 1.78%의 시장 점유율이었고요. 그 이후로 쭉 늘어나잖아요. 26일날은 3.09%니까 아마도 8월 들어서는 처방 수량이 더 늘어나면서 시장 점유율도 더 증가할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아직까지는 좀 더 관찰하자 이런 입장이 삼성증권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3%의 시장 점유율은요 빠르다, 시장 침투 속도가 좋다 이렇게 평가를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그 외 교보증권에서 나온 Q&A를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비용 구조에서 매출 원가율은 유지되었고 판관비가 감소된 것이 맞는지 이러한 비용 구조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1분기 말에 전체 재고 가운데서 80%가 기존의 구 헬스케어의 재고였으나 2분기 말에는 60%까지 감소를 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매출 원가율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진펜트라의 처방 현황인데요. 중요하죠. 6월 말에 1만 명, 연말에 8만 명이 기존의 목표였습니다. 현재 이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추세를 봤을 때 올해 매출액 최소 2,500억 원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도매상 플러스 안전 재고가 셀트리온의 매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매상 쪽으로 매출이 늘어나겠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 미국의 제품별 매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화이자에 대해서 인플렉트라죠. 원하는 물량만큼 공급을 못했으나 최근에 새로운 완제품 공장을 하나 더 추가를 했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만큼 인플렉트라는 미국에서도 잘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인플렉트라는요 화이자를 통한 간접 판매와 셀트리온 자체적인 직접 판매 두 가지 모두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질문 내용으로 보시게 되면요 M&A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상황은 몇 군데 딜 오퍼를 받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여러가지 방향성도 함께 고려 중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 질문은 3공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3공장을 지으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비용이 증가하는 측면보다는 영업이익 및 매출 측면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3공장이 가동이 되게 되면요 초기 비용은 있지만 그 부분보다는
향후의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에 기여하는 부분을 생각하자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졸레오의 제형 특허 침해 가능성 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큰 문제 없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매출 총이익이 개선폭이 작다 이런 이야기죠. 매출 원가율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헬스케어 재고분이 80%에서 60에서 65%로 하락을 했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매출 원가율을 최저 25%까지 개선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요. 현재 진펜트라 처방 환자 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진펜트라로 전환 의사를 밝힌 환자 수는 5,000명 이하로 추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런 Q&A를 통해 가지고 진펜트라에 대해서 소극적인 대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도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진펜트라를 보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회사 측 입장이 약간은 바뀌고 있죠. 과거에는 크게 이야기하던 분위기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 별도 기준과 연결 기준의 영업이익 차이 이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요. 해외 자회사에서 매출로 잡지 않고 재고로 잡아버리면은 이것이 매출에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연결로 하게 되면은 그 빠지는 부분 때문에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별도가 더 높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이번 분기 영업 외 수익이 컸잖아요. 환율 닭게다 양도이익 이런 부분들이 300억 인식이 됐고 하반기에도 인식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은 영업 외니까요. 영업이익에는 안 잡히지만 순이익으로 잡히면서 자산은 증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그래서 Q&A를 통해서 회사 측에서는 진펜트라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시장 전반이 아직까지는 불안한 상태고요. 셀트리온은 지난 박스권의 고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조정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매 규모가 크게 나오는 것은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이 크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단기적인 부침이 심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큰 흐름으로 보시면서 현재 진펜트라에 대한 분위기는 보수적이지만 오히려 이러면서 반전되는 것이 주가에는 더욱더 좋을 수 있다는 측면도 한편으로는 생각을 하실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펜트라는 더 길게 보자는 말씀, 또한 셀트리온의 주가 역시도 우리는 긴 흐름으로 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